7월 14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파울볼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거기에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님이 나오시거든요. 거기서 이 파울볼의 뜻을 물어봐요. 김성근 감독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파울볼의 뜻은 자기한테 온 찬스를 놓쳤기도 했고 다음에 가능성이 1%라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회를 잡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 확고하면 얼마든지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1% 안에. 이제 파울볼의 끝을 나고 제대로 말로 홈런을 때려야 되겠죠. 다만 1%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위해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2023년 7월 14일 오늘 방송 제목입니다. 리플 소송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다. 여러분들은 추후 1% 안에 들어가시면 가문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1,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 흔들어 제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댈 겁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 또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더 담지 못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담을 걸. 사람이 급등에 나오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가오는 변동성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차익 실현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모두가 흥분할 때는 힘을 빼야겠지요. 그리고 시장 상황 또한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제 구독자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상승장이 시작된 걸로 봐도 좋겠냐? 하반기 폭등장. 저는 신호탄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바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조정을 거쳐나가면서 이어질지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을 거쳐나가면서 상승할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건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건 하반기 폭등장은 저는 예정돼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신호탄이 나왔다 보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합의, 세 번째 코인 자체 이슈로서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있겠죠. 그렇죠? 이 중에 리플 SEC 소송 합의 명확성이 어느 정도 나왔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알트의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5일 연준의 FOMC가 있죠. 이미 시장은 달렸어요. 고로 막상 중단 발표가 나오면 물량을 소화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반기 폭등 장세는 신호탄이 터졌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합의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호탄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통해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 그 시기에 대한 신호탄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보일 겁니다. 리플발 반등의 암호화폐 시장 3,600억 원 청산, 슈포지션이 75%가 청산되었다. 시장의 방향을 위로 보고 있다는 소리죠. 디파이먼트 설립자, 암호화폐 약세장 공식 종료를 선언했다. 크게 6가지 이후 포인트를 정리해 뒀는데요. 저랑 시장 상황을 보는 게 거의 유사합니다. 최악의 거시경제 긴축이 끝났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하락했고 실질금리는 이제 플러스 상태이며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그때는 위험 시그널입니다. 금리 인하 전 금리 동결 구간, 그게 바로 폭등장의 지속 구간입니다. 요 기준점에서 제가 언급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세 번째는 리플과 SEC의 소송. 여기서 명확성이 오늘 어느 정도 나왔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알트코인 보유 비중이 과소 할당된 상태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너무 크다. 고로 오늘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폭등이
그 부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중화권, 홍콩이 암호화폐 산업을 수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24시간 거래량이 27억 달러, 3개월 내 최대치였다. 하루 만에 주가가 24.49, 25% 상승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다는 거죠. 리바이벌 된다. 단, 요거는 어느 정도 지속될 확률이 무척 높다. 미국 6월에 생산자 물가 둔화세 가속화. 물가지수는 CPI,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지수인 PPI도 떨어지고 있다. 이미 제가 원자재 가격을 다 보여드렸죠? 국제유가와 비철금속, 구리, 납, 아연, 알루미늄, 4대 비철금속과 곡물, 3대 곡물이라고 그랬죠? 대두, 밀, 옥수수 가격이 다 떨어졌더라. 천연가스 또한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 있더라. 그럼 당연히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지수도 떨어져 있겠죠.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을 몰릴 명분이 약해집니다. 이미 시장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먼저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미디어를 필터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증시 또한 달렸습니다. 코스피 2630점 목전으로 마감을 하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1.3조 쌍끌이 매수를 하였다.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의 배팅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금 인출기예요. 사실 금융 후진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역은 선진국인데요, 금융은 후진국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대한민국 원화는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원화동 강세였다, 달러는 약세였다, 금리는 꺾였다. 시장금리 말입니다. 그럼 뭐죠? 코인시장은 오늘 달렸다. 본격적인 신호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흔들면서 갈 확률이 무척 높다. 바로 올라가건 흔들면서 올라가는 건, 흔들면서 올라가건 두 가지 시나리오 다 하반기는 상승장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신호탄은 터진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로이터에서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거쳤다. 크립토 윈터는 완전 끝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들 거거든요. 그럼 이때 뭐 해야 되죠? 우리는 폭등에 나올 때 우리는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대대손손 영웅으로 기억돼야 되니까. 자, XRP의 가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1010원이에요. 변동성이 좀 있죠? 자, 거래량 폭증하면서 한 방에 올라갑니다. 70%. 자, 소송 확인하고 들어가면 들어갈 기회를 안 주더라. 급하게 들어가니까 변동성이 커지죠. 그쵸? 이럴 때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계속해서 흔들어 댈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얘는 목표 가격이 없다. 시나리오 1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여기에 타 알트의 1등 코인들이 모여있다 언급을 드렸죠. 요 알트에 대한 비트와 이더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XRP는 평생 묻어둘 생각이다. 제가 그리 언급을 드렸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이니까요. 이걸 참고해서 본인의 목적지에 따라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1% 안에 들어가야 된다. 크리스 라산의 트위터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큰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 XRP 일제히 재상장. 코인베이스에서는 리플과 모든 산업의 승리이다. 코인베이스나 리플의 뿌리나 다 같습니다. 리플,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피델리티. 미국의 빅테크,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미국과 유럽의 금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유럽의 금권의 핵심들 다 뿌리가 같더라. 그들이 설계 구도를 그려놓고 소송은 지나가는 이슈였을 뿐입니다. 출발지가 있으면 도착지가 있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이낸스 US에서 XRP를 재상장하였다. 비트스탬프에서도 미국 고객을 위해서 현지 미국에서 XRP 거래가 가능합니다. 비트스탬프 US에서 XRP를 다시 구매, 판매 또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제히 재상장 소식이 나왔다.
크립토닷컴에서도 XRP가 재상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잭 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입니다. XRP는 미국 금융산업을 위한 최초의 규제 자산입니다. 슈어를 시작하자. 보면은요, 패턴이죠.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그 패턴. 여기를 한번 뚫으면 2016년도에서 18년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폭등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뚫리면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제대로 한번 달리겠죠.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3.48, 271달러. 자, 이거는 참고만 할 뿐이다. 이 과정 안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엄청난 흔들기 과정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게. 아시겠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1%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리플에서 2030년까지 토크나 자산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를 전망한다. 2023년 뉴밸류 보고서를 내고 2030년까지 토크나 자산 시장이 1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인용해 전망했다. 보고서는 금융 의사결정권자의 72%가 향후 3년 동안 토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여러분,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모든 자산은 토큰화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종이화폐를 쓰셨죠. 물론 현금을 지금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세뱃돈을 줄 때 현금을 아직도 많이 받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종이화폐 프린터 기기를 사용했다면 다음번 물질은 블록체인이라는 이 원장을 통해서 발행이 됩니다. 이거의 심장이 XRP 레저이다. 이 XRP 레저를 통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각종 토큰들과 NFT 얘네들이 발행이 됩니다. 그 블록체인의 심장이라는 거죠. 타 블록체인도 있겠죠? 이더리움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타 알트코인들의 블록체인. 그쵸? 여기서 0과 1의 토큰들이 발행이 됩니다. 주식, 실물 경제에 주식, 채권, 부동산, 환,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얘네가 잘게 썰어져서 토큰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얘네가 재발행되는 것이죠. 이사한다는 겁니다. 그 시장이 16조 달러, 한국 돈으로 2경 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이것 또한 참조할 뿐이다. 1200조 달러, 155경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천문학적으로 자산이 토큰화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혁명이 우리 곁으로 온다는 거죠. 다가오는 심장 떨림의 시작이 이제 그 규격이 첫 번째로 명확성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되는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오늘까지 즐기실까요? 그럼 내일부터 평상시와 똑같이 우리 길을 걸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인도 HDFC은행, 인도 최대 은행입니다. CBDC 파일럿 참여 17만 개 가맹점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MPCI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 이미 전 세계 그들이 다 뿌리에 뿌리를 선점을 했더라. 여기에 연장선에서 오늘 인도 최대 민간은행인 HDFC 은행이 CBDC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고객들에게 QR코드를 이용한 디지털 루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DFC 거래 매장 17만 곳은 CBDC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인도 중앙은행의 디지털 루피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리플의 파트너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도의 대부분의 핵심 금융기관은 전부 다 리플렛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JP 모간 또한 최근에 들어갔고요. 인도는 이미 선점을 다 그들이 끝냈다. 이 혈관을 다 완성해 놓습니다. 그 CBDC가 연장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작동할 소매용 CBDC 그리고 거액결제용 CBDC 또한 이미 선점을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지구 최강이라는 겁니다. XRP 다음 저항선은 1달러이다. 극단적 낙관론자 30달러 간다.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뭐 이런 희망사항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언급을 많이 드렸고요. 10,000달러, 589달러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쵸? 중요한 건 이제 1,000원 지폐에 들어갔죠. 이제 뭐 5,000원, 1만원 많은 사람들이 또 빠지겠죠. 교체해도 되겠죠. 그러나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다음 문명에
다시 한번 잠깐만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스템은요. 종이가 없는 화폐입니다. 디지털의 세상이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두 가지 심장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전 세계 연결 구도는요. 스위프트라고 하는 현재 스위프트죠. 금융기관의 연결망이죠. 200여 개 국가 1만 1000여 개 금융기관이 연결된 달러 기반의 종이화폐 시스템입니다. 메시징 방식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금 시스템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 4단계를 거쳐야 돼요. 우리은행, 주거래은행, 우리은행의 거래은행, 국내, 해외 중개자은행, 여기에 바로 해외에서 돈을 받을 은행. 이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26일, 365일, 24시간, 365일 다 작동하지가 않아요. 주 5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1세대 스위프트이죠. 이걸 갈아엎습니다. 어떻게? ISO 2002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가치가 이전하는 시스템. 기존에는 증권, 송금, 카드, 무역, 외환이 다 따로 놀았습니다. 그 장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스위프트는 전 세계 망이, 그 망이 하나로 합쳐진 망이 연결되는 거죠.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일본, 아세안, 중동 다 5대양 6대주가 다 연결이 되는 가치의 인터넷, 그 망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걸 외부망, 내부망 또한 따로 연결이 되죠. 이미 그들은 어느 정도 완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시장을 선점한 것이다. 선점했기 때문에 1%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재료가 4가지가 있죠. 소송이 끝났어요. 명확성. 두 번째, 코인베이스 재상장. 각 거래소의 상장이 다 되고 있죠. 세 번째, 리플사의 IPO. 네 번째, 스위프트 확장.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미 한두 개는 1번과 2번은 해결이 됐죠? 3번, 뭘까요? 리플사의 IPO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게 펀더멘탈 핵심이에요. 1번, 2번, 3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이 4번 스위프트의 확장이 이미 11년간 확장돼 왔다. 가격은 또한 이제 그 모습을 반영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실제 상용화가 되면 달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를 알기 전에 BIS에서 회계 장부에 직접 가치를 부여해서 장부에 갖다 꽂혀버릴 때, 진짜 가치가 있네? 이때는 이미 달나라에 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전에 들어와서 도착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2023년 7월 14일 리플 소송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다. 여러분들은 영웅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1% 완주에 들어가는 그 마라톤. 우리는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 불확실성이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흔들어댈 겁니다. 완전히 끝이 난 건 아니죠. 무언가 알고 계시죠? 좀 남아 있습니다. 늘 가지고 와서 흔들어댈 겁니다. 우리가 완주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차분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아니 오늘까지 즐기실까요? 내일부터는 평상시와 똑같이 다시 한번 펀더멘탈에 기반을 해서 시장과 함께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